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저번 주에 이직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회사에 출근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거지 같은 인간들 안 보고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마음에 싱글벙글 일을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그러지 못했죠. 오늘 시장은 역시나 다시 한번 하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개미들을 또 데리고 놀았던 시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장 초반에는 그나마 영국이 자신이 싼 똥을 치우겠다는 의지를 조금은 보여주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이 정도면 오랜만에 하락을 끊어주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줬습니다. 그러다가 영국 중앙은행 총재 베일리 앤드류가 홈런을 때려줬습니다. 3일 줄 테니까 다 정리하라고요. 아주 그냥 최후 통첩을 주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영국 정부가 싼 똥을 자신들이 치울 의지 혹은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처리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렸으니까 주가는 계속 하락할 예정이니 돈 더 잃기 전에 빨리 도망가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처럼요. 그로 인해서 장중에 말아올렸던 그대로 싹 다 뱉어내면서 다시 한번 안 그래도 얼마 안 남아있는 개미들을 다 털어버리려는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행에서 지속적으로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인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거물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 주가 하락,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장이 계속해서 출렁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누구였죠? 무려 월가의 황제라는 JP모건의 회장님께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6에서 9개월 안에는 올 거라는 발언을 했었죠. 이건 뭐 다들 짜고서 SQQQ에 진짜 몰빵한 건 아니가 싶을 정도로 무서운 단압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니까 피해의식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사실상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것들이 더 있으실 테니 여러 가지 썰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나스닥, S&P 500에 비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더 많이 떨어졌는데요. 당연히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이 가장 큰 이유이고 보통 일이 아니다 보니 하락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이슈거리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인텔에서 인원 감축을 한다고 합니다. PC 수요가 급감하면서 10월 중으로 수천 명을 정리해고할 계획이랍니다. 피바람이 불 예정이죠. 단순히 PC 수요 급감 때문만은 아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한두 명도 아닌 수천 명이나 감축을 한다는 이야기는 확실히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기업적인 부분을 봤으니 세계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로 또 하향 조절했다고 합니다. 올해 초만 해도 IMF는 다음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거의 4% 가까이로 봤었는데요. 그렇지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전쟁과 더불어 인플레이션 등 모든 악재들이 겹치면서 미국이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7월달 발표 당시에는 2.9%의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하던 IMF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또 깎아서 2.7%로 발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쟁을 일으켜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데 어차피 원인 제공이 상당히 뚜렷한 러시아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으로 역시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자원 피해를 보고 있는 유로존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역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내년 경제 성장률은 1%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됐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이것이 아직 최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IMF에서는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 인상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데다가 전쟁은 더 악화되는 추세이며 거기에 또 북한이 관심 좀 안 가져줬다고 또 깔짝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벌써부터 에너지 때문에 제발 에너지 좀 적게 써달라고 국민들에게 샤워는 5분만 길거리 분수니 뭐니 다 꺼가면서 에너지를 아끼는데 이렇게 해도 천연가스 비축량이 2023년이면 바닥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지금 천연가스를 구할 수 있는 장비라던가 시설을 구축하는데 2년에서 3년은 더 걸린다고 하죠. 그러니 유럽의 올 겨울과 2023년은 정말 최악의 해가 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그러면 또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금리도 상승, 그렇게 되면서 주가는 하락하는 최악의 악순환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다음 금리 인상에 대한 예측치는 75bp가 우세하며 저번 주 이후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는 80% 이상까지도 치솟았었는데 통계상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 금리 인상 예측치는 내일부터 또다시 계속 출렁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간으로 12일인 내일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13일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마지막으로 14일에는 소비지출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3일 연속으로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만큼 주가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출렁일 것입니다.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이 연달아 발표되는 만큼 모든 지표들의 시선이 집중되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것은 당연히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연준에서도 매번 항상 콕 집어 말하듯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외치고 있기 때문이죠. 저번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힐 것이라고 예측을 또 많이 했었죠. 하지만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은 했어요. 그런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전보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이 실망을 하고 주가 시장은 폭락을 했죠.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 시장이 그래도 조금은 안심을 하려면 두 지표 모두 적어도 예측치보다는 적게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표가 좋게 나온다고 한들 연준에서 항상 주장하는 인플레이션 2%까지 때려잡기가 실현되기에는 아직까지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지금 시장이 주로 예측하고 있는 75bp 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커피출레이션, 즉 개미들이 1등주마저 버리고 도망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지표를 테슬라와 애플로 보고 있는데요. 개미 투자자들이 버티기를 포기하고 애플과 테슬라를 다 버리고 도망가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오늘 3% 가까이 하락하고 애플은 1%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주봉 차트로 보시면 벌써 4주 연속으로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속한다면 지난 5월에 있었던 최저점인 206.86달러를 위협하다 못해 하방으로 뚫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제 말씀드렸던 3배 레버리지 종목들처럼 2020년대 초중반 가격대로까지 주가가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최근 9주 동안은 애플은 그나마 2주 정도는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 상승폭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요. 저는 이건 상승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양봉인 척하는 음봉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악재들로 인해서 애플은 거의 9주 내내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테슬라와는 달리 올해 6월 최저점인 129.04달러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지만 개미들이 1등주를 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애플도 올해 최저점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은 이 정도인데요. 매일매일 누군가 나와서 세계 경제는 어렵다, 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려야 한다, 주식을 다 팔아야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지금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은 현재의 자본으로 미래의 가치를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섹터가 오늘 박살이 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리고 영롱하게 반짝이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도 4.5%나 상승을 해줬는데요. 사실 오늘의 이런 급반등 이유는 제가 찾지 못하는 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호재라고 할 만한 사실은 약 일주일 전에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뉴욕주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고, 그 결정으로 인해 주정부에서 55억 달러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1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9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해요. 제가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는 엉망진창이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대기업들은 인원 감축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지출을 최소화하려고 안달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미래를 설계하고 행동하죠. 그 예가 지금 말씀드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불황이라고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손 놓고 있지 않죠? 오히려 공장을 더 짓는다고 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도 반도체의 수요는 지금의 불황을 이겨내면 더 늘어날 것이고 다시 경기 호황 사이클이 왔을 때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 것이라고요. 공장이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죠? 공장이 지어지고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지어진 공장이 그 몇 년간의 지출을 만회하고도 남는다는 결정이 있었기에 이렇게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거겠죠. 지금 세상이 다 끝났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런 불황에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시장의 상승 사이클은 돌아오고 기업들은 다시 호황이 올 거라는 것을요. 그렇지 않고서야 힘들어 죽겠는데 1,000억 달러나 써가면서 공장을 지을까요? 그러니 저는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닌 오히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찬스를 눈앞에 두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UBS 산하 글로벌 자산운용 최고 투자 책임자 마크 해펄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 흐름에 휩쓸려 섣불리 주식을 내다 팔지 말고 버티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습니다. 해펄은 정확한 매수 매도 시점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데다가 시장의 랠리가 단기에 급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매수한 뒤에는 지켜보면서 버티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해펄이 말하기를 1960년 이후 S&P 500 지수 펀드를 사서 그냥 보유하는 것이 10%의 조정을 기다린 뒤에 매수해서 사상 최고점에 내다 파는 것에 비해서 80%? 아니요, 80배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줬다고 말했답니다. 그러니 뭔가요? 지금 사서 그냥 묵히라는 말이죠. 올해 여름 랠리 기억하시죠? 차트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과연 여름 랠리 시작점에서 이때가 최저점이고 혹은 무릎이고 곧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나요? 이렇게 한참 지나고 나니 우와, 저점 대비 100%나 올랐어? 이때 샀어야 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가 바닥이고 언제가 무릎인지 모릅니다. 물론 바닥이라고 예상했는데 지하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펄이 말한 것처럼 상승 랠리는 순식간에 진행되고 우리가 생각하고 매수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부터 분할 매수하면서 계속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전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하면서 장기간 보유하고 유튜브를 지속하면서 제 주식 자산이 50억 이상이 될 때까지 꾸준히 인사드리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몸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힘든 장에서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꿋꿋하게 버티면서 10년, 20년 후에는 엄청난 부를 누리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도 확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